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good and smart, smart and good. 그런데 품성교육은 다시 정리를 하면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워서 섬기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작은 데부터 먼저 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일반 교육과 그 다음에 성경적 교육의 또는 품성 교육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 바라고 행복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이 누군가 하고 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라파 뭐 독일도 아니고 또 무슨 스웨덴이나 스위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누구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방글라데시가 원조가 줄었다 그래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뭘 알지 못하는 것은 원조가 줄으면 줄을수록 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하는 길을 갖다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는다. 또 베드로 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에 세례에서 가르쳐 주는데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바탕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밭을 가꾸는 이 작업이야말로 품성에서 아주 중요한 길이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품성교육의 이 목적은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배우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사랑과 진실로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에 진실이 또 빠져도 안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품성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 두 번째로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지식을 가르쳐서도 뭐 모든 것을 갖다가 배울 수 있지만은 정말 귀한 것을 배울 때는 모범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고 진실로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말과 혀만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요한일서 3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전부 밸런스가 맞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품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 여러분 품성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었나 이제 그걸 한번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교육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smart and good,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덕망이 높다, 품위가 있는 그런 시민으로 공헌하기를 바라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1800년대에 이제 청교도들이 전부 성경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정부가 전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19세기 말서부터 어떻게 됐냐? 인본주의가 다 그는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과학과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것이 사람이 지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사람이 깨어나서. 그런데 그 영향이 오면서 19세기에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세속화가 되고 다변화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교육이 오히려 더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육이 점점 쇠퇴해져요. 오늘날 우리가 박사가 많고 뭐 상담하는 사람이 더 많고 여러 가지 교육 재료가 더 많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은 옛날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는 데는 미국도 없고 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여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냐?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선한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2년쯤에 해서 그래서 소수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교사들이 모여서 옛날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학자들이 동조를 하고 해서 한 30여 명이 콜로라도에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러면 교육의 틀을 마련을 했어요. 교육의 틀을 갖다가 품성 교육의 틀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를 갖다가 한 3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뭐라 그랬냐? 우리는 이런 걸 가르치자. 품성 교육의 어떤 핵심 가치를 또 정의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자 하면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그것이 확산이 되었어요.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품성을 거의 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무슨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도덕교육, 형식적인 교육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활화함으로써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가 돼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이 이제 많이 있죠. 요중에서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CDI 코리아는 제가 미국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면세 기관으로 이제 저도 92년에 등록해서 저는 품성을 이제 1989년에 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되는 이 사역이 92년에 이제 등록이 됐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미국은 과거의 청소년 문제, 학교 문제, 교육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거기도 뭐 마약 문제 지금도 아직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학교에다가 경찰을 배치하죠. 뭐 상담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래도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품성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해결이 됐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당선자로서 인수위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의 자녀들이 영리하고 공부를 잘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품격이 높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직업을 가지고 취직을 잘 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사는 사람을 섬기는 그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박사의 그 유명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식에다가 품성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외쳤더니 킹 박사는 여러분이 유명한 그 연설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I have a dream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I have a dream의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아세요, 여러분? 킹 박사의 꿈을 갖다 쭉 했는데 그 중에서 그 꿈 중에서 뭐냐 하면 시시한 아파트에다가 투자하는 꿈, 뭐 땅 사는 꿈,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성공하는 꿈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 피부 색깔이나 인종으로 판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품성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킹 박사나 이런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수위원회에다가 영향력을 주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품성의 가치를 가진 사람, 뭐 교육부의 이 국장은 품성에 확실한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품성을 갖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도덕교육처럼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쓰기, 읽기, 과학, 역사, 생물 모든 교과 과정 안에서 이것이 병합되어야 된다. 그러고는 가정과 부모가 같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22분 내지 2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요, 거기에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무슨 이런 계획을 늘어놓은 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겸손하며 아랑과 협조와 인내와 신중과 정당과 억제와 부드러움과 믿음과 결단력과 친절과 이런 모든 것으로 책임 있는 국민으로 우리의 모든 다가오는 도전을 감당하십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내가 뽑아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한다고 세워놨지만 그 계획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계획을 시행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의 품성이 제대로 돼야지 이것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